박사님, 저희가 미국 주식 처방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고민하신 분이 많잖아요. 네.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소위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위로도 드리고 조언, 처방전을 내려드리는 건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도체요. 반도체 진짜 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거의 모델 같은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먹거리 반도체 유치원 애들도 다 알아요. 뭐 쌀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미래 성장 산업의 쌀이다 네.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바로 반도체 주가가 크게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올해 내내 쭉 흘러내리고 네. 있는데 그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된다. 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맞아요.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니까 기술주에 대한 부담. 거기다가 요즘은 또 약간 어려운 얘기 하나 해드리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뭐 맞습니다. 칩 액트, 반도체 법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데 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여하튼 뭔가 좀 불안불안한 것이 계속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가 매일 빠진다 또 빠진다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고 아무래도 대표적인 네. 산업이고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주가 크게 빠지면 그날 증시 자체도 같이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은 네. 우리나라 주식에도 영향 미쳐. 삼성전자라는 맞아요. 전 세계 대표 주주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생전 안 하던 분들도 들어본 말이 있어요. 지수가 하나 있어요. 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이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근처 36%나 떨어지면서 네. 큰 재미 없지. 여기에 보면 이제 반도체 주요 주식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린 요인이 됐죠.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요.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인텔 등등 우리가 다 한 번쯤 들어봤고 그렇죠.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공통적으로 왠지 물려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 엔비디아는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치면 반도체라는 건 참 너무나 어려운 건데 왜 이렇게 반도체 투자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그게 이제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미래 산업의 핵심 원동력이죠. 대한민국은 특히 자동차와 더불어서 중추 산업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나누잖아요. 뭐 네.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이런 말도 있죠. 맞아요. 이게 네. 특히 국내 쪽이 진짜 반도체 섹터 하면 너무 많이 나뉘는 게 소부장도 있죠. 네. 뭐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있죠.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파운드리 등등. 저는 사실 들어봤고 네. 공부를 해봤는데 아직도 좀 어렵거든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분도 대단하죠. 이게 한국말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은 맞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산업 분류도 어렵고요. 특히 기업별 특성도 다르죠. 네. 거기다가 가장 확실한 것은 어려운 이유가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시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마트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물론 저 대표 기업은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역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정말 내가 한 종목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국내 쪽은 삼성전자를 맞아요. 가지고 계실 거고요. 네.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 혹은 뭐 엔비디아 뭐 등등의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섹터를 분류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지만 아까 전에도 우리가 구성 종목을 봤는데 다 뭔가 귀에 익은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를 드리는 서학개미 분들,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쪽이 또 이쪽입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가 약간 하락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익숙한 기업인데 주가 떨어지면 몰리게 돼 이거 있어요.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뭐 망할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요. 어떤 주식을 미국 주식 투자하는 우리나라 분들이 네. 많이 샀냐를 찾아봤더니 이거는 다 ETF라는 거 다 포함한다는데요. 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소위 반도체 지수 ETF인데 여기서 유의할 게 있죠. 네. 그냥 한 배짜리가 아니라 네. 세 배짜리입니다. 3배짜리. 우리 세 배짜리 다 알죠? 이제 저는 어느 순간 한국말이 됐어요. 쏙슬. 네. 쏙슬 아시죠? 쏙슬. 네. 쏙슬 세 배짜리가 순매수 2위가 됐고요. 순매수 7번째가 인텔이라는 주식. 인텔은 아실까요? 네, 인텔 알죠. 인텔 인사이드 아시죠? 15번째가 쏙슬의 반대 쏙스. 속스. 그러니까 쏙슬은 올라가는 거에 3배 거는 거고 맞아요. 쏙스는 떨어진 거에 3배인데 맞아요. 그것이 어떤 1등, 2등과 15등일 정도로 많이 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순매수고요. 네. 보유 규모로 보더라도 10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쏙슬이 3배짜리가 전체 보유 잔고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10위를 할 정도니까 엄청난 인기를 있는 거죠. 문제는요. 네. 반도체
지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몇 프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바로 말씀드린 쏙슬 있죠. 네. 83%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아니 이게 네. 그냥 반도체 종목들도 우리 아까 흘러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쏙슬 그러니까 SOXL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실적을 3배로 따르는 건데 거의 뭐 쫓아간다고 그러면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떨어지면 3배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와. 예, 물론 이제 계산사는 약간 네, 약간 네. 디테일하게 다르겠지만 얼추 얘기해서는 올라갈 때 3배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하셨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80% 이상 떨어졌고 올라간 것도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한 50%밖에 못 올라갔으니까 떨어진 건 더 많이 떨어졌고 네. 올라간 거는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SOXL 같은 경우 레버리지 ETF 쪽은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떨어질 때 이를 또 따르는 이를 또 3배로 추종하는 게 인버스 ETF잖아요. 네, 그렇죠. SOXS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도 큰 수익을 보기엔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올라가는 대로 베티겠지만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기에는 겁이 나는 분들이 많겠죠.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럼 증권회사만 좋겠죠? 아. 수수료가 나오니까. 근데 저 얘기 들어보니까 반도체는 ETF가 레버리지랑 인버스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한 배짜리 정방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약간 회사는 다르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OXX가 블랙라이트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정방향의 한 배짜리. SMH는 만화길에서 하는 것인데요. SMH도 똑같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 반도체 미국의 주요기 뭐 25개라건 30개를 하건 네. 거의 비슷하게 구성 종목도 거의 비슷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방향으로 한 배짜리는 이런 것도 있는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좀 세 배짜리 물건들을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종목 하나 고르는 것보다 좀 안정적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ETF를 하는데 네. 이런 ETF는 안정적인 투자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상대적으로 네. 보면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에 모든 게 설명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왼쪽 그림은 뭔가 천천히 가고 안정되게 수익을 내려는 오, 사람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창구한 몇 명 있어요. 한 명이요. 한 명, 두 명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 뭐야? Get rich quick이잖아요. 빨리 돈 벌고 분도 있죠. 오. 구름대죠. 네. 딱 그게 일반적인 투자의 심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를 잘 활용해서 뭐라고 어떻게 장밋빛으로 설명할 경간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유발하면서 돈이 많이 몰리면 그 네. 운용사는 돈을 버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의 목적은 실제로 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이제 뭐랄까요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맞아요. 꾸준히 올라갈 거라는 확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회는 제공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이런 운영 상품에 대동소이하게 써 있는 게 있어요. 레버리지는 투자라기보다는 투자나 모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그래서 짧게 사거나 팔 때 쓰임새를 위해서 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 모아서 올라간다? 이런 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맞아요. 영어로 하면 좀 정상적인 한 배짜리 이런 것들을 인베스트라고 한다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세 배짜리나 이런 것들은 소위 트레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한국말은 다 주식 투자라고 하지만 네. 영어로 보면 트레이드와 인베스트가 약간 구분된다. 차이가 있어요. 예, 예. 네. 그거는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가 더 네. 낫고 그런 건 뭐가 아니죠. 잘못됐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이게 우리가 3배짜리 빨리 오를 수 있는 거, 많이 네. 오를 수 있는 걸 기대하겠지만 이 종목을 보시면요. 뭐 쏙3든 네. 쏙스든 간에 디렉시온 데일리라고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데일리가 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루잖아요. 단기. 맞아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기 좋잖아요.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죠. 내가 그 여윳돈이니까. 네. 앞으로 100% 올라가면 네. 100% 올라면 300% 올라갈 거라고 맞아요. 다들 생각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확히 지적하셨다시피 모든 이런 3배짜리 레버리지나 이렇게 인버스나 이렇게 3배짜리 하는 거는 그 전체를 그냥 곱하기 3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죠. 하루 아래 등락폭의 3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100에서 출발해 갖고요. 네. 10%가 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얼마 돼요? 70이 되죠. 10 곱하기 3이니까 70이 네, 되잖아요. 그 올라가려면 40%가 올라가도 부족해요. 70 곱하기 4하면 98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한 10% 떨어졌을 때 70돼 있지만 그걸 100으로 회복하려고 그러면 14% 정도 올라야지 100 근처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간의 등록표량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뭐든지 이게 직선으로 계속 올라가면 좋죠.
그렇지만 업다운이 있다 그럴 때 다운 폭이 조금 컸다. 업을 제대로 회복 못했다 그러면 나는 100에서 이론적으로 보면 100%가 같지만 300%가 아니라 150%밖에 못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 빠질 때는 엄청 빠지는데 네. 올라갈 때는 너무 또 서서히 네. 그리고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야 오를 수 있는 거. 트레이딩입니다. 어. 하루 이틀 짧게 하는 거지. 네. 이걸 계속 길게 본다. 갖고 가는 거는 좀 그림은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ETF든 해당하는 얘기겠지만 네. ETF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운용사별로 네. 다 뭐 보험 약관처럼 설명해 놓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라던가 수수료라던가 이게 지금 아까 데일리라는 거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또 공부를 좀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지금 너무 반도체 뭐 안 좋다 흘러내린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좋아지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죠. 반도체는 아쉽지만 상당히 경기 민감한 섹터인 건 맞아요. 분명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요. 물론 이분은 일부의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시티그룹에서는 반도체의 어떤 기업이나 반도체 전체 주가가 앞으로 한 25% 정도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더 빠진다고요? 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주 잘 나가던 어떤 자동차나 산업용 반도체 수요 공급이 상당히 이제 지금 합리적으로 되면서 네. 이제 가격 자체가 좀 슬로우할 수도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 과하게 올라갔던 가격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분의 시각이지만 25%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25%가 만약 떨어지면 네. 안 떨어지면 좋겠지만 떨어지면 지금 뭐 소위 장기적으로 쏙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더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좋은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의견이라보다는 약간은 더 객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네. WSTS라는 전 세계 협회가 하나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전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어디냐면 비영리 기관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모아서 만든 통계 이런 네. 하는 회사고요. 왜냐면 얘네가 정확한 게 전 세계의 월별 반도체 출하량은 유일하게 직계 발표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객관적인데 이들이 얘기하는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작년에는 26.2% 네. 늘어났어요. 올해는 그게 반토막입니다. 13.9%, 연초에는 한 16% 이상을 얘기했는데 이번엔 약간 내려갔어요. 13.9%인데 이들이 얘기하는 내년도 시장 규모는 올해 대비 불과 4.6%. 그러니까 시장의 증가폭이 상승폭이 확 큰 거죠. 성장률. 네. 요 그림이거든요. 액초로 이만큼이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들이 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까지 2, 3년 동안 팬데믹을 지나면서 공급 부족의 시대에서 네. 이제는 수요 부진의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좀 업황 자체의 어려움을 얘기했고 뭐 추가 하락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럴 때 또 손이 근질근질거리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오히려 그러면 지금 혹시 이거 저점 매수 맞아요. 왜냐하면 바로 네. 말씀하셨던 대로 반도체란 게 수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아까 소부장부터 네. 있고 이런 있잖아요. 네, 많죠. 전공정, 후공정. 그러니까 딱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너무 떨어졌거나 네.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늘 지금 준비한 분이 되겠는데 폴 윅이라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얘기는 다른 반도체 중에서도 뭔가 저점에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좀 이분이 하는 몇 것만 가지 보여드리면 종목이 있네요. 네. 코보라든가 마이크로칩, 아날로그 디바이스, 브로드컴,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등이 나름 이제 저점에서 살만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아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 상위 쪽에 있는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뭐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네.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은 네. 별로 안 들어있죠. AMD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네. 다양한 시각인데 결론은 뭐다? 성장률이 작년 대비 올해 반토막 네. 또 내년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시장 자체의 규모. 네. 그러다 주가 무조건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약간 뭔가 고성장할 때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쏙술 투자분들도 그런 걸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드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의 처방전을 한번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반도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뭐 지금 계속해서 들리는 거는 성장에 대한 둔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반도체 쪽을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네. 할만하다고 해요.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진짜 5년, 10년 보면 충분히 된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보면 할만하죠. 할만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하실 때는 조금 종목을 잘 선택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겠고요. 네. 레버리지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네. 레버리지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워낙 주가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네.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전문가의 영예라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만 반도체는 제가 웬만한 것들은 ETF로 하는 게 낫다고 그러지만 반도체는 워낙 다양합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가. 반도체는 좋은 종목 본인이 정말 확신있는 주식으로 그런 종목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편하다고 오,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면 네.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실 거면 일단은 좀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네. 확실하게 트레이딩용이라는 것도 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장기 투자는 좀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워낙에 또 다양하기 때문에 ETF보다는 종목이 낫다라고 얘기를 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뭐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좀 유망하다, 괜찮다 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거 내피셜이지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제일 순매수한 건 7위가 들어가는 것이 인텔이잖아요.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인텔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요? 네, 전 인텔을 하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왜 사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인텔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홈쇼핑에서 보면 아주 기억이 나요. 쇼핑 호스트가 인텔 인사이드 음악까지 댕동하면서 인텔이거든요. 네. 요즘 게임이나 다 물어보세요. 인텔 쓰냐 AMD 쓰냐면 다 AMD 쓴다 그러거든요. 네. 모든 항목에서 AMD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인텔은 빠지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인텔이 반도체 칩 액트 때문에 뭔가 좀 있을 것 같아 갖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런 재료 갖고 하시면 안 돼요. 미국 주식 무조건 숫자가 떨어져야 되는데 숫자가 떨어지는 것은 인텔이 아니라 AMD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리서치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주식 하나를 하라 그러면 AMD를 좀.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반도체 쪽을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처방전을 내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3배짜리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많이 저희 계시죠.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많이 계시죠. 아마 저희의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 목요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목요일에 이 영상이 올라갈 텐데 이제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라는 인사도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돈 많이 버시고. 네. 그리고 아마 이 추석 연휴라서 또 영상 안 올라갈까봐 네. 월요일에 좀 네. 그렇게 저희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아마 또 특별한 거 하나 준비하고 있는 아 진짜요? 네. 네. 바로 궁금해하시고 또 최근에 높은 네. 인기를 끌었던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역시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 월가워즈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는 미국 주식 처방전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 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